아마미야 사쿠라는 28, 옅은 갈색 피부를 가졌다. 그 피부색은 그녀가 원하든 원치 않든 늘 도쿄의 번잡한 인파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낙인처럼 따라다녔다. 고급 레스토랑 주방에 고된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전 직장 상사이자 현 일본 경제계의 거물 카네시로 타케루 회장의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티끌 하나 없이 하얗고 귀족적인 외모의 그는 포용과 상생을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역설하고 있었다. 사쿠라는 그의 위선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냉혹함, 그 지독한 악취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저 가면을 벗겨내리라. 몇 년 전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꿈에 부풀어 입사했던 카네시로 홀딩스 회장 비서실. 그곳은 사쿠라에게 영광이 아닌 지옥의 다른 이름이었다. 뛰어난 업무 능력에도 불구하고 카네시로는 그녀에게 일상적으로 모욕을 안겼다. 자네 같은 피부색은 우리 회사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아. 분수를 알아야지. 아마미야군.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감시는 일상이었고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은근한 따돌림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결정적으로 카네시로의 불법 비자금 조성 정황과 정계 로비 자료를 우연히 발견한 후 그는 사쿠라에게 회사 기밀 유출이라는 누명을 씌워 파렴치 안으로 몰아해고했다. 그날 사쿠라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과 함께 짙은 절망에 빠졌었다. 그녀의 젊음은 그렇게 무참히 짓밟혔다. 현재 사쿠라는 자신의 좁고 낡은 아파트 방, 창문 너머로는 도쿄타워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곳에서 지난 몇 년간 피와 눈물로 수집해온 카네시로 관련 비리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벽에는 그의 동선, 관련 인물 관계도,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그가 즐겨 찾는 긴자의 고급 요정 이름까지 빽빽하게 적힌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카네시로가 며칠 후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의 대규모 자선 파티를 도쿄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주최하며 이 파티가 주요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녀의 눈빛이 복수심으로 차갑게 빛났다. 카네시로 타케루, 당신의 가면을 벗겨주겠어. 당신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려주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빼앗긴 자신의 삶을 되찾고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약자들이 저런 괴물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사쿠라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과거 카네시로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모든 것을 잃고 신주쿠 골든가이 한 구석, 낡은 빌딩 2층에서 작은 번역 사무실을 운영하며 은둔 중인 전직 탐사 보도기자 야마모토 켄지를 찾아갔다. 신후반의 야마모토는 날카로운 눈매와 냉소적인 말투를 가졌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정의에 대한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는 처음 사쿠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젊은 아가씨, 꿈 깨시오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사쿠라가 내미는 구체적인 증거들, 카네시로의 비리가 꼼꼼하게 정리된 파일들, 그리고 그녀의 처절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 마지막으로 치밀하게 세워진 복수 계획의 일단을 듣고는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이루지 못한 정의 구현의 꿈, 거하게 맞서 싸우다 좌절했던 젊은 날의 자신을 사쿠라에게서 보았다. 좋소, 한번 해봅시다. 대신 내 방식대로 해야 할 거요. 그리고 명심해요. 이건 목숨을 건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야마모토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힘이 실려 있었다. 그의 사무실 한쪽 벽에는 빛바랜 옛 신문 스크랩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카네시로 홀딩스의 초창기 비리 의혹을 다룬 기사도 있었다. 사쿠라와 야마모토는 카네시로의 추가 비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비밀 작전에 돌입했다. 사쿠라는 카네시로의 과거 운전기사를 몇 날 며칠 설득한 끝에 그의 불법적인 지시와 사생활 난맥상을 담은 결정적인 증언을 녹취하는 데 성공했다. 야마모토는 과거 기자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카네시로 회사 내부의 양심적인 고발자를 접촉했고 그의 도움으로 카네시로의 비밀 장부 일부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그 과정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아슬아슬했다.
카네시로의 감시망은 생각보다 촘촘했고 그의 수족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한편 사쿠라는 자선 파티 음식 준비를 담당하는 최고급 케이터링 업체 르블랑의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 취업했다. 그녀의 옅은 갈색 피부는 그곳에서도 어김없이 동료들의 은근한 무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저 아이 어디서 굴러들어온 애야? 우리 격조랑 안 맞는데. 수군거림이 등 뒤를 따가운 시선과 함께 찔러댔다. 하지만 사쿠라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파티장 내부 구조, 보안 시스템, CCTV 사각지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폭로 영상을 송출할 메인 스크린의 제어 시스템 접근 경로를 파악해 나갔다. 그녀의 작은 손은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밤에는 야마모토의 사무실에서 낮에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폭로에 사용할 영상 편집에 몰두했다. 영상에는 카네시로의 위선적인 인터뷰 장면과 그의 실제 악행을 담은 증거들이 교차 편집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게 만들도록 치밀하게 구성되었다. 카네시로는 익명의 투서, 아마도 그의 수많은 경쟁자 중 하나이거나 혹은 그에게 원한을 품은 내부의 적이었을 것이다. 를 통해 자신의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즉시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믿을 만한 해결사를 고용해 배후를 캐기 시작했다. 야마모토의 낡은 사무실이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침입당해 엉망이 되었고 사쿠라는 며칠 동안 낯선 검은 차량의 미행을 당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한 번은 미행을 따돌리기 위해 신주쿠의 복잡한 골목길을 숨막히게 질주해야 했고 또 한 번은 야마모토의 기지로 간신히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쿠라와 야마모토는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역이용했다. 그들은 카네시로 측에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려 그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카네시로는 자신의 라이벌 기업이 배후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사쿠라와 야마모토는 그의 감시망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목숨을 의지해야 했던 두 사람의 신뢰는 피보다 진한 유대감으로 발전했다. 야마모토는 사쿠라에게서 일찍 여보 딸의 모습을 보았고 사쿠라는 야마모토에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림자를 느꼈다. 마침내 결전의 날, 카네시로 재단의 자선 파티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도쿄 중심가의 최고급 호텔 임페리얼 도쿄의 그랜드 볼룸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테이블마다 값비싼 꽃장식과 최고급 샴페인이 놓여 있었다. 일본 정재계의 거물들,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외신 기자들까지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들었다. 사쿠라는 르블랑의 단정한 스태프 복장으로 분주히 움직이며 마지막 준비를 점검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얼굴에는 평정을 가장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모든 것을 끝낼 카네시로의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데이터가 담긴 작은 USB 메모리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카네시로는 수많은 취재진과 유명 인사들 앞에서 평소처럼 온화하고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연단에 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감미로웠고 제스처는 세련되었다. 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역설하며 자신의 사회공헌 활동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TV 카메라는 그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전국에 생중계하고 있었다. 객석에서는 간간히 감탄사와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사쿠라는 주방과 연결된 통로 한쪽 구석에서 약속된 신호에 따라 야마모토와 연결된 외부의 해커 집단이자 양심적인 소규모 인터넷 언론 진실의 눈팀에게 USB 내용을 암호화된 경로로 전송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카네시로의 연설을 지켜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카네시로의 연설이 감동적인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연회장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일제히 검게 변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카네시로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기술적인 문제인가? 그가 마이크를 잡고 무언가 말하려 할 때 스크린이 다시 켜지며 충격적인 영상과 자료들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카네시로 타케루 회장, 그의 두 얼굴이라는 자막과 함께
스크린에는 카네시로의 탈세 증거를 담은 비밀 장부 이미지, 해외 조세 피난처 계좌 내역, 불법 정치자금 제공 정황이 담긴 은밀한 대화 녹취록이 쉴 새 없이 폭로되었다. 뒤이어 과거 여비서들에 대한 상습적인 성추행과 폭언, 부당 해고 증언들이 음성 변조된 목소리와 함께 흘러나왔다. 그 중에는 사쿠라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녀 특유의 옅은 갈색 손과 차분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카네시로의 만행을 고발하는 증언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제게 제 피부색을 언급하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습니다. 사쿠라의 목소리는 파티장의 모든 소음을 삼켰다. 카네시로의 평소 신사적이고 자애로운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추악한 민낯, 그의 탐욕과 위선, 잔인함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경악과 혐오감에 휩싸여 술렁거렸고 몇몇은 헛구역질을 하기도 했다. 생중계를 지켜보던 전국의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는 카네시로 타케루와 관련된 단어들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카네시로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경호원들에게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며 당장 저 영상을 끄라고 발악했다. 꺼! 당장 끄라고!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이따위 짓을! 그의 교양 있는 말투는 사라지고 본성의 추악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모든 것이, 그의 제국이 쌓아올린 허상의 탑이 생중계로 만천하에 공개되며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사쿠라는 연회장 한 구석, 다른 스태프들 사이에 섞여 이 모든 광경을 차갑고도 슬픈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서름과 분노가 녹아내린 슬픔의 눈물이자 마침내 모든 것을 끝냈다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다. 카네시로 타케루는 그 자리에서 몰려든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의 화려했던 자선 파티는 순식간에 그의 몰락을 생중계하는 처참한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기 직전 마지막 발악처럼 군중 속 어딘가에 있을 복수의 화신을 향해 도끼 서린 눈빛을 쏘아붙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제국은 하루아침에 붕괴했고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언론은 연일 그의 비리를 대서특필하며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주가는 폭락했고 계약은 줄줄이 파기되었으며 그를 따르던 측근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며칠 후 사쿠라는 야마모토와 함께 우에노 공원 한적한 벤치에 앉아 있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없었지만 신록의 푸르름이 눈부셨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녀는 예상했던 후련함이나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탈감과 공허함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지탱해왔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뽑혀나간 듯한 느낌이었다. 야마모토는 말없이 담배를 태우다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말했다. 끝이 아니야, 사쿠라 양. 이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 자네의 용기가 분명 다른 누군가에게도 용기를 주었을 테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네와 같은 고통을 겪던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을지도 모르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소적인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은 사쿠라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녹였다. 사쿠라는 더 이상 자신의 옅은 갈색 피부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짓눌렀던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할 힘을 얻었다. 카네시로에 대한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앞으로 자신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꾸준히 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어쩌면 야마모토의 말처럼 그녀의 작은 날갯짓이 어딘가에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도 품었다. 햇살 아래 그녀의 옅은 갈색 피부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차별과 억압의 낙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고유한 색깔이었다. 사쿠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